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또 메타버스 강의하면서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메타버스의 극복 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페이스북이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진짜 엄청나게 메타버스가 대세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좀 꺾이기도 했는데 예전의 트렌드가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검색량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주제들을 보시게 되면은 What is Metaverse Facebook?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페이스북이 하고자 하는 메타버스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사례라고 하면은 로블록스라든지 포트나이트, 그리고 한국에선 특히나 제페토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이러한 게임 형식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아니면 여기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NFT가 들어간 뭐 그런 메타버스 식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성인이 돼서도 많이 하지 않겠어? 주목해보자였다면 지금은 성인들까지 포함한 시장으로 바뀐 거고,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VR, MR 시즌2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 대세가 되는데 극복 과제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이것부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여전히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해도 비판 댓글이 달립니다. 그거 예전부터 있던 건데 키워드 장사하는 거잖아.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메타버스를 다뤄도 비판이 달립니다. 당신은 꼰대라 과거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긍정적인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긍정적인 의견들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자들은 이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거는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요. VR, AR 등 기존 산업의 장점을 그대로 메타버스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세요. 한 5년 전, 4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메타버스가 이래서 잘 될 거다라고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기업의 비전 발표와 언론 보도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또 이 메타버스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회의적으로 이야기해봤자 그 회사가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내보낸 건데 네가 그렇게 따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분들도 계시고요. 자, 대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 확실하게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투자가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또 맞죠. 자, 그리고 제페토, 로블록스, 오큘러스 퀘스트 등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이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환경은 2D, 평면에서 3D로의 전환이 정해진 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NFT,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단순해요. 뭐냐면은 자, 기존의 기술과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냐라는 회의론자들, 그리고 지금의 방식은 유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해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 마케팅, 키워드 장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이유, 또 부정적인 이유 다른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의적인 입장까지도 설득이 앞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메타버스의 극복 과제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극복 과제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소설에서 시작된 거고, 또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케이스라고도 하고요. 또 ASF에서는 여러 가지 4가지 요소가 섞여야지만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넓게 보자면 이러한 운동이라든지 신발에 부착된 센서로 내 건강 측정하는 거,
이런 360도 카메라로 원격으로 의료를 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넓게 보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좁게 보건 넓게 보건, 자, 이거는 다들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기술에는 변화가 없고 용어에만 변화가 있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이건 좀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2016년에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비전이나 지금 비전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이때 VR이라고 불렸던 게 메타버스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썸네일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 아내의 유혹 민소희급으로 다른 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제일 큰 장점이죠. 기존 산업들을 새로운 척 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메타버스의 파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용어의 최대 장점, 새로운 척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관련 산업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한 디지털 가상 공간 생활을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로는 디지털 가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메타버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타버스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염두에 두신다면은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포괄하는 용어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점. 자, 이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주로 하는 메타버스와 미국의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메타버스 케이스는 일단 제페토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CU가 저 제페토에 뭔가를 낸다든지 커피 페스티벌을 제페토에서 한다든지 창립 76주년 기념사진전을 열고 부산항을 제페토에 열고 또 아바타 이동 방식으로 은행 서비스를 준비한다든지 한마디로 한국형은 게임형 아바타 이동 방식을 주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제페토나 로블록스 그런 곳에 성인들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게 한국의 메타버스 분야이고요. 사실 제가 메타버스를 비판하면서 제일 많이 이해 못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거죠. 애들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아바타로 성인들 돌아다니게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냐?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거냐가 제가 가장 크게 의문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관공서 가면은 제발 진정하자고.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30대, 40대 이상일 텐데 그분들이 메타버스를 왜 들어오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잘 되면 그거 쓰시면 되지. 관공서에서 섣불리 빨리 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메타버스 강의 요청 주시면서 제페토 실습해 볼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거 그냥 앱 깔아가지고 각자 해보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뭐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하면은 뭐 제페토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KBS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도 나도 메타버스 하는데 시민 참여율은 아주 처참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도는 좀 진정해야 될 것 같다. 반면에 미국의 분위기는 엔비디아사의 디지털 트윈, 현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거.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새로운 척 하면서 VR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자. 자, 물론 뭐 혼합 현실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기 위해서 메타라고 회사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 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다 섞어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을 다 묶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메쉬 기술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VR, MR,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감나는 가상 공간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기존 기술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고, 또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또 메타버스라는 용어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만 거의 쓰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기가 장악해 보겠다.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거기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메타버스 추구할 거냐. 페이스북이 메타 선언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거든요. 이런 제페토나 로블록스와 같은 좀 아이들이 많이 했던 아바타 이동 방식, 게임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메타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첨단 기술 기반으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선택이 돼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극복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메타버스가 제대로 되려면 또 차세대 미디어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VR 산업은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시들시들했거든요. 몇 년 전에 VR을 이용해서 교육해보자, 산업해보자 이런 시도가 많았지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쏙 들어갔죠, 그 얘기가.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리고 분위기가 구글에서는 이제 VR 헤드셋을 접었었고요. 삼성도 VR 산업을 철수했었죠. 그래서 VR에 대한 관심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뻔했던 건데 이 분위기에 뭔가 불씨가 살아났던 것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1000만 대가 팔렸다고 하죠. 꽤 많이 팔린 건데 사실 뭐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걸 사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왜냐면 게임 외의 용도로는 너무나 사용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샀다가 되팔았다. 샀는데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현실이 맞습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오큘러 퀘스트가 왜 나는 구매를 망설이고 주변에는 왜 산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전달을 드렸던 게 이게 VR이라는 불편이 극복 가능하기가 참 어렵구나. 자,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착용감.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앞에 디스플레이 있고 완전히 세상을 차단해야 하다 보니까 최선의 상태는 스키 고글이나 물안경 정도가 최선이거든요.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을 하는데 이걸 장시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목적으로 잠깐 쓰긴 괜찮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 보통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기대 있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이 VR은 내가 서가지고 하든지 앉아서 허리 정도는 세우고 있어야 돼요. 과연 집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것인가? 업무 현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것인가? 물론 게임이 몰입감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더욱 편하고 안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과연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게으른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이게 헤드셋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감각도 느껴지고 손에서 뭐 짚는 느낌도 나오고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려면은 저런 게 필요한데 와 이거 쫄쫄이 수트를 입고 벗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쫄쫄이일 수밖에 없는 게 딱 달라붙어야지 뭔가 느낌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저런 트레드밀 형식을 정말로 둘까?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대중화에는 몇 년간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해외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있었죠. 전에도 소개해드린 거 아랫부분만 보자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잘 안 한다. 그 중에서도 게이머 중에 29%만 쓴다. 게임은 큰 산업이라서 수억 명이 있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보편적 경험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와이어드지에서도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자, 이 기자의 얘기는 VR과 AR은 궁극적으로는 3D 영화와 3D 텔레비전이다.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이 제품들이 발전할 텐데 게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먼저 게임 외의 실용성을 진짜로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명에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눈의 피로, 머리 압박감, 무게 등을 더욱 극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도 이게 무겁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은 이 VR을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VR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리고 비트 세이버라는 히트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변에 산 사람이 없죠. 체험해 본 사람이 야 이거 신세계인데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처음엔 신기한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오큘러스 퀘스트 2 나왔을 때 엄청 고민했어요. 아,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나 이거 처박아 둘 텐데 게임 몇 번 해보다가 그래서 저도 안 샀거든요. 자, 그래도 이 상황에 반전이 있을 만한 사건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으니 차세대 헤드셋이 나온다는 거. 자, 이 메타사의 캠브리아나 애플사의 뭐 이거는 그냥 예상 이미지이긴 한데요. 둘 다 완전한 VR이 아니라 혼합 현실, MR 헤드셋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제품들이 나오면은 그 성능과 활용처를 보고 향후에 5년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 제품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면은 아, 예전이랑 뭐 비슷하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MR 이야기 나온 김에 이 MR 헤드셋에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크기부터 작아져야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런 제품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이 맺혀야 되다 보니까 렌즈가 어두워요. 그래서 저런 제품들은 렌즈가 투명해져서 세상을 잘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크고 배터리 문제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기 무리가 있고 또 착용하기 창피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투박하잖아요. 특히나 매직 리프는 저 어떻게 사요? 지금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 안경과 비슷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캠브리아나 애플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MR 제품이잖아요. 그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에 뭔가를 비춰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렌즈가 투명하고 그런 것은 논외가 되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경과 비슷해져야 되는데 페이스북도 그 기술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면서 그냥 카메라 안경이었어요. 렌즈에 뭔가 정보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연구 중이라는 거. 그래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을 했죠. 자, 그러면 제대로 나오려면은 현실과 가상이 얼마만큼이나 혼합이 돼야 되는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자, 매직 리프에서 2016년에 뻥 쳤던 것처럼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게 또 몇 년이 걸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자, 그리고 가상의 물체를 제어하는 방법, 나의 손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수도 있지만 또 페이스북이 연구하는 것, 메타가 연구하는 건 이런 것도 있었죠.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근육에서 먼저 파악이 돼가지고 그 움직임을 저 웨어러블 장치가 팔찌가 파악해서 컴퓨터 장치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가락 까딱하고 손가락 움직임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제어하거나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것도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게 정교해 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지 나올 수 있을지도 또 미지수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땡땡땡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메타버스 다 가짜라고 봅니다 라고 많이 하시는 거죠. 자, 이거예요. BCI 기술, 뇌와 컴퓨터 연결 기술이요. 블랙미러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침막 위에 얹으면은 내가 생각만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다니고 감각도 느낄 수 있다면은 저도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노인들도 장애인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온갖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되려면 20년은 잡아야 될까요? 30년 잡아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영화 속 상상을 막 펼치고 있는 영화 속에서는 차세대 미디어 뭐가 있냐면은 자, 역시나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왔던 VR 수트 트레드밀 방식, 킹스맨에 나왔던 자연스러운 AR 방식, 토탈 리콜에서 나왔던 BCI 방식, 그리고 서로게이트 방식도 있겠죠. 로봇 제어하는. 그리고 이건 너무 편하죠. 블레이드 러너에 나온 홀로그램 방식, 백투더 퓨처에서도 나왔었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불편한 방식은 무엇이죠? 이 중에서 제일 불편한 거. 아무래도 이쪽 아닌가요? 왜냐면 킹스맨 안경은 뭐 안경이랑 똑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BCI는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홀로그램이야. 뭐 그냥 영상만 띄워두고 나는 자연스럽게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일 현실로 가까이 와 있는 거는 이 VR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제일 불편한 기술이. 근데 이게 과연 메타버스가 가야 할 길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 보자면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나왔던 스마트 렌즈인데 저건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눈에다가 저걸 넣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뭐 실용성이 있다면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넣을 수는 있겠죠. 자, 혹시 미래에 제일 궁극적인 우리가 뭔가 생활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업무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닐까요?
월 2에 나왔던 이동현 의자와 디스플레이 방식.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앞에 재밌는 거 띄워서 보여주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가장 과거의 방식에 기반을 둔 생각이라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즐기거나 일을 할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나요?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나요? 자꾸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편한 방식으로 가나요? 불편한 방식으로 가나요? 자꾸 편한 방식으로 가는데 VR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그 흐름을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 뭐 포르노그래피 그런 게 자극적이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대중적으로 여기저기서 잘 쓰일까가 여전히 저는 의문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 나온 방식은 이런 식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커브드 모니터라든지 실감나는 사운드와 뭐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당분간은 이런 방식이 여전히 대중적이고 더욱더 몰입감 높게 뭔가 하려면은 VR이나 최사세대 장비를 잠깐 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들을 이제 혼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차세대 미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한 분만 제가 그 최근 영상에서 찾았거든요. 메타버스가 진짜 움직이면 성인물 관련 산업이 제일 먼저 발표한다에 한 표 건다. 이게 저는 제일 뚜렷한 지표일 것 같아요. 사람들 야설 찾아다니고 야사 찾아다니고 야동 찾아다녔던 것처럼 다른 미디어가 발달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VR 방식이라면 이렇게 수트도 있고 이렇게 지금 최근에 또 메타라고 불러야 돼요. 페이스북이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에서 또 이거 발표했죠. 손의 움직임을 이제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만질 수 있는 느낌이 드니까 이러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야, 이거 장비를 이것저것 차게 되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극복까지. 게임 외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너도 나도 메타버스 하는데 시민 참여율은 저조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게임 외의 활용을 생각해 보자면은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프라인 쇼핑은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소요 시간이 길어요. 쿠팡 같은 건 직접 볼 수 없는데 소요 시간이 짧아서 좋아요. 근데 메타버스 쇼핑은 확실하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은행으로 뭐 시도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은행은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근데 소요 시간이 길다라는 게 단점. 토스나 카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고 간편하죠. 메타버스 은행은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또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아마 음성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욱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재택근무 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 굳이 왜 아바타를 이동시켜야 되냐? 여기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해줬던 말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세상을 떠다니다가 다리를 달아줬으니 다시 걸으라고 하는 꼴이네요. 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다시 인터넷 워킹을 하라는 말이네. 자, 아바타 이동시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또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더 재밌으니까, 더 실감나니까 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아무리 봐도 메타버스라고 꼭 아바타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요즘 한국에서 뭐 시도를 하면은 아바타부터 만들고 아바타를 이동시키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특히나 엔비디아사의 미래 비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나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를 엄청나게 해결해 주려는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가상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이유를 제시해 주고 계세요. 자, 일단 옴니버스는 어도비, 3D 맥스, 유니티 같은 여러 가지 그래픽 툴들을 함께 협업해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와 같은 디지털 공간, 트윈을 만드는 기술이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저기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보단 옴니버스라는 얘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걸 이용해서 쇼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과 똑같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요.
자, 공장과 시설, 자동화 시설, 로봇 시설을 넣기 전에 똑같은 시설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효율적이지 않냐. 자율주행도 똑같은 도로 환경에서 굴려보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제일 잘 쓸 곳이 어디냐? 기후 예측을 해서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사는 왜 우리가 메타버스, 옴니버스를 해야 되고 디지털 가상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기반 기술을 만들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딱히 아바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아바타를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메타버스 생각할 때 아바타부터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게 가져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메타버스가 재미에만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GTA를 만든 회사의 그 CEO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한 내용인데 메타사의 비전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 생활의 가상 확장보다는 엔터테인먼트와 재미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의도적으로 집에 앉아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모든 일상 활동을 그런 식으로 수행할지 회의적이다. 우리는 전염병 동안 그렇게 해야 했고 우리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GTA의 CEO, 젤닉 CEO의 이야기가 저는 꽤나 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메타버스를 하려면 재미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으로 돌아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게임을 해서 성취 효과를 제거하고 또 힐링이나 연결 효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측면부터 집중을 하는 것도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막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가기보다는. 자, 그리고 NFT 코인 그런 걸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는 안정화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지금 막 성장이 되고 있는데 뭐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돈 되니까 몰리시는 거잖아요. 땅값 높아진다, 아이템값 높아진다, 코인 가격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쪽은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헛개비라도 상관없다. 돈만 불려다오. 돈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올린 영상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댓글 중에 저 사람 얘기 들었다가 이제 투자 안 할까봐, 사람들이 투자 안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투자 목적이라면은 괜찮게 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은. 근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 때문에 뜬다라는 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코인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땅값도 작고 아이템 가격도 비싸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뽑을 거 다 뽑아먹고 이 공간이 황폐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잘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실체 없는 코인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은 전체적인 코인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공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점. 투자 수익을 위한 메타버스 부밍을 인정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전에도 보여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검색어 보면은 이런 투자 관련 용어가 많다라는 거. 키워드들, 이 메타버스 검색은 많이 하는데 관련 주제, 주식, 엔비디아, 상장지수 펀드 이런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메타버스 스치기만 하면 돈이 된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렸더니 채팅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원래 주식 투자가 미래를 당겨와서 이야기한다는데 메타버스를 그렇게 당겨왔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메타버스 실현이 오래 걸림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당장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화 속에서 펼쳐졌던 이런 모습들 현실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겠죠.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극복 과제입니다.
자, 메타버스용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반 기술부터 차근차근히 가는 것이 저는 메타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펼쳐지는 과도한 홍보는 과학기술에 불신을 주고 그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존 카맥, 원래 오큘러스라는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있다가 지금은 자문으로 계시는데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메타버스가 존재하길 원하는데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기반 기술들을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형성이 되는 거지 만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가장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자문을 주셨을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반 기술들이나 차근차근히 개발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회의적인 입장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극복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좀 더 많이 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극복 과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극복이 안 된다면은 또 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용어로 떴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후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메타버스가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안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메타버스 극복 과제가 또 뭐가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